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면 박지원 의원부터 내보내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부터 아니 그러려면은 대구부터 버려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게 분위기가 이래서 맞는군요. 결국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아마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햇볕 정책에 대한 포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표방하고 있는 햇볕 정책을 이제 어떤 가져올 수 없다. 자, 그러려면은 결국 그 상징인 박지원 의원을 일단 출당을 시켜라. 즉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중도 통합 쪽으로 가려면 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요구들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박지원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차피 지금 보면 당내에서도 일단 호남 의원을 제외한 한 30여 명 정도가 일단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지대의 어떤 걸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정치적 결단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간단치만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국민의당의 어떤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호남의 배신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안철수 대표한테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보로 친다면 다 작은 할아버지부터 먼저 내보내라는 것 같은데요. 자, 이르면 이번 주에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당내 통합파가 상당히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체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정치적 맞불을 놓는 셈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11월 13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아마 상당한 맞불을 넣으면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당의 중심으로서 아마 자처를 할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뭐 유승민 의원이 지금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이야기한 부분은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의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통분모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햇볕 정책으로 상징되는 박지원 의원의 그걸 등을 떼밀려내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출당이 가능하리라고는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또 다른 정치적 포석도 있다는 셈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때 사실 유승민 의원이 강하게 또 이걸 들고 나왔었죠. 이른바 안찍박입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이 박지원 의원이 상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지원 의원의 평양대사설 이런 이야기를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공경에 몰아넣을 정도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결국은 지금 박지원 의원으로 대변되는 이 지금 국민의 당내 호남 중진들의 그런 정치적인 공간을 상당히 좀 좁혀놓겠다는 그러한 사전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증세, 복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최근 들어 눈빛이 서로를 향해서 달라지고 깊어지는 안철수, 유승민 의원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합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햇볕 정책을 포기하라고 유승민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뭐 30명 정도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호의적일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합당이라든지 연대라든지 통합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이념에 대한 것들을 배제하고 대단히 정치공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정치 현실에 있어가지고 정치공학은 대단히 불가피합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을 이제 배제하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햇볕 정책이에요. 그리고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보 정책만은 아닙니다. 햇볕 정책은 DJ 정권이 가지고 있던 국민의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상당히 상징적인 진보 아젠다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당이 어쨌든 호남 의원들을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전히 역시 호남의 지지를 배제하고는 당연히 존립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지역주를 포기해라.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런 통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안 의원도 지나치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특정 인을 배제하는 그런 통합, 이게 과연 통합이냐? 통합이 아닌 거죠. 그건 분열의 정치인 것이고 뺄셈의 정치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저런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금요일 오후면 별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인데 오늘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여의도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에 윤리를 열어서 결론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발로 나가주시라라고 통보를 한 셈이었는데요.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지만 10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출당이 됩니다. 자, 지금 국회 앞에서는
상당한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전면적인 친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총결집하자라고 하는 선언이 나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불복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정치 투쟁으로 좀 전환을 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 지금 아시겠지만 내일도 이제 소위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한 걸 의결을 해서 이제 30일이 되면 아마 그 사이에 탈당을 낼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면요. 네. 30일 날 최종 제명이 예상되는데 이제 보수 내부에서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떻게 선을 긋느냐가 보수 통합론의 하나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보수 통합론의 중심과 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박 전 대통령을 뭐 소위 구하자, 뭐 이 지금 정치 탄압의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해내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충돌이 되는 또 그런 과정을 또 봐야 될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현재 대한애국당 소속 당원과 지지자들이 국회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탈당과 관련해서는 깝깝해하면서요. 전혀 친박 의원들을 만나려 하지 않고 편지도 읽지 않는다는 전언인데요. 단식 11일째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휠체어에 이제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당의 이런 출당 요구 자체가 상당히 야박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네. 본인이 지난번 이 재판정에서 구속 재연장을 놓고 상당히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모든 역사적 책임을 지고 가겠지만 상당히 그 법적 투쟁을 상당히 정치적 투쟁으로 이제 그 방향 전환을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친정인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신의 등을 떼미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뭐 본인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재판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 박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순교 나아가서는 정치적 부활을 위한 하나의 그런 토대로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의 요구대로 순순히 나가는 것 자체는 오히려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박해, 순교, 네. 또 부활이라는 그런 시나리오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오히려 당에서 이렇게 출당을 요구할 경우 자신이 버티면서 오히려 버림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지지층의 분노를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이 정치적 입지를 더 모셔갈 수 있다, 공고히 할 수 네. 있다는 생각도 아마 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 때문에 지금 그 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그래 높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와의 만남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사임을 시켰는데 왜 계속 만나나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이나 발언 이런 것들은요,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완전히 퇴행적이고 네. 수구적이라는 표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적 영역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정치 투쟁, 앞서 뭐 최 교수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치 투쟁하면서 계속 자신을 이슈의 중심에 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동정 여론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정치 투쟁의 장으로 삼으면서 일종의 이념 논쟁으로 가지고 가고 그리고 희생자 코스프레 또는 정치 탄압을 받는다는 식의 어떤 이런 인식을 줌으로써 어떤 지지자들 결집시키는 아주 눈에 보이는 정치공학적인 일들이거든요. 나중에 사면까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사법부를 사실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저런 모습들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한지. 지금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적인 절차를. 그래서 완전히 지금 정치적으로 가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사임을 시켜놓고 또 유영하 변호사 만나서 이런 정치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뛴다라고 국제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국제법률팀이라는 분들이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지 접촉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바 없다고 하면서 나오는 보도 종합해서 아마 유엔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는 오히려 이거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웬 망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MH 그룹이라는 데가 뭐 듣도 보도 못한 데가 지금 와서 뭐 박 전 대통령이 수임을 받았다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수용 생활에 대해서 뭐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아무도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변호인이라 한다면 누가 수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모르겠다 그러고 박 전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뭐 이야기가 없는 걸로 보면 수임자가 없는데 지금 수임을 했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즉 변호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결국 이 단체가 보면
네. 지금 이 변호사도 보면 그동안 가다피의 뭐 아들을 변호한다든지 주로 이제 중동이나 이쪽에 있는 여러 가지 독재자들이라든지 뭐 이 대략 살상극 벌인 사람들을 주로 변호를 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명성을 쌓았던 인물인데 아마 이제 본인들의 어떤 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좀 이 국내 문제를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무슨 지금 침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뭐 이런 뭐 국내에서 뭐 불을 켜놓고 있다든지 상당히 외국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한국이 비인권적인 나라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저는 유엔 차원에서 이걸 뭐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고 문제는 결국은 어떤 일개 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몇몇의 아마 국제 변호사 쪽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추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걸 국제적인 이슈로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딕슨이라는 분이요. 가혹하게 얘기하다면 의뢰인이 편찮으시다. 쓰러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건강을 내세워서 석방을 끌어내는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지금 가택연금 이것도 심상치 않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MH그룹이라는 건 변호사 사무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리걸 네네. 컨설팅, 법률 자문하는 홍보대 하는 것으로 분들로 보이고 보여지죠. 거기에서 이제 영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당신이 하라고 이제 지명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뭐 유엔 인권이사에서 개인의 무슨 인권 문제는 거의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은 다루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인권을 다루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저 그룹 MH 그룹이라는 곳에서 뭐 유엔 인권이사에 뭐 그럼 보낼 수는 있겠죠. 지난번에 김평호 변호사도 유엔 뭐 고등 판무관에게 그걸 보낸 건 맞거든요. 근데 보냈다고 해서 의제가 되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 봐야죠. 작년 네. 8월 달에 처음 그런 걸 홈페이지에 띄웠고 또 국내 또 신문에도 그런 걸 이제 광고도 내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CNN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니까 아이 뭐 뭔가 좀 움직이는가 보다 그 정도인 것이 실질적으로 뭐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 관련이 돼 있으면 완전한 퍼펙트한 오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건강을 내서 석방을 시키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보석을 끌어냅니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구금 생활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 건강이 악화된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실적으로 보석이 불가능한 거고요. 또 딕슨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일단은 이제 석방을 시킨 다음에 가택연금을 하면 건강을 네.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가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가 뭔지도 확인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건강 문제 아니면 또 지금 구금시설이 비인권적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와서 조사는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얘기가 터지자마자 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보면 오히려 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황제 뭐 지금 그 수감 논란이 일 정도로 일반 재소자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에 지금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네. 건강이 좀 안 좋다 해서 발가락이 안 좋았을 때 허리가 안 좋았을 때 병원도 직접 갔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내용들의 이런 내용. 지금 남의 나라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저 네. 딕슨 변호사 사람도 뭘 알고 한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일부러 알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슈를 자꾸 제기하기 위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의뢰인하고 만나다 보면은 이렇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과 좀 비슷하게 되시나 보죠. 화법이 점점 국내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MH그룹이 사실 컨설팅 업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종의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고 저런 일을 하는 그런 대행업체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리한 쪽으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정상적인 보편적 상식 가지고요. 저 돈을 얼마나 줘야 되나요? 상당히 비쌀 것 같은데요. 왕실 변호사까지 거론되고 하는 분이던데. 꽤 줄 것으로 보이는데 뭐 박 전 대통령이 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저 MH그룹이라는 거 주로 이제 미국의 뭐 그 LA 쪽에서 활동한다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 뭐 교포들 중에 네.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변호사 비용을 줬을 가능성이 한 시간에 있죠. 그러면 얼마 정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입니까?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실 변호사이고 네. 그 정도가 되려면 당연히 수임료는 많을 텐데 그 제가 보기에 이 수임료는 돈을 잘못 쓴 것 같네요. 이게 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박 전 대통령 측과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얘기가 나오는 건 그 당시에 네. 얼마 전에 우리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과정에서 네. 그 김평호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지 않습니까? 김평호 변호사가 어쨌건 탄핵의 부당성을 미국에서도 교포사에 많이 알리고 있는 분이라고 하니 네. 김평호 변호사가 여기 개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오는 한 상황입니다. 수억 정도는 들지 않겠어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났을까 참 궁금해요. 네. 최순실 씨가
고문을 받았다면 원비어처럼 죽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강력한 단어로 다시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망둥어가 날뛰니 꼴뚜기가 뛴다. 이 국민의당에서 그리고 박지원 의원까지 합쳐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 씨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런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던 우병우 전 수석은 이런저런 재판을 통해서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당시 수석에게 이석수 씨 사찰 내용을 보고를 하는데 이게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우회전 직진, 운전사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는 바로 추국장의 행선지. 보통은 이제 국정원이 국가를 위해서 할 줄 알았더니 정적, 상대에 대해서 저렇게 긴밀하게 정보를 007 작전처럼 나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명호 전 국장이 이제 일단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나 이걸 종합해 보면 상시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사실 뭐 이석수 전 감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까지도 다 이제 추적을 해서 조응천 의원과 그렇죠. 뭐 조응천 의원과는 뭐 또 같은 동기고 함께 하숙했던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한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직보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즉 우병우야 뭐 오른팔이다 뭐 이런 이야기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추명호 전 국장이 국정원 내에서의 그 어떤 관련된 정보를 청와대에다 직보를 한 것이 아닌가. 즉 우병우 전 수석에 직보를 했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국정원 파일 속에 보면 당시에 최순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들의 첩보가 사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즉 뭐냐면 당시에 그 첩보가 제대로 청와대에 보고만 됐더라도 사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이 첩보들이 누구한테 갔느냐? 결국은 우병우 수석한테만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자기 선에서 다 어떤 묻혀졌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추명호 전 국장이 어떤 역할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검찰에서는 아마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명호 국장에 대한 수사가 좀 진행이 되면 당시 어떤 정보들 또 어떻게 사찰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우병우 전 수석은 손바닥 안에 다 올려놓고 보고 있었다는 거겠네요. 일거수일투족을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아마 우병우 수석도 이번의 이 지금 추명호 전 국장의 보고로 인해서 본인이 아마 이 상당히 사법적 공경에 빠지는 그러한 아마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어떻게 네. 보면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자신은 뭐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가능성은 높지만 아마 그 지금 추명호 국장이 그 뭐 때문에 그럼 갖다 죽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그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감찰 대상이 어떻게 네. 보면 감찰 대상이 감찰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찰하는 그럼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단죄가 아마 필요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분과 함께, 5분과 함께 청가 소식. 이게 간단치만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로 지금 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 국민의당의 어떤 기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호남의 배신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안철수 대표한테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보로 친다면 다 작은 할아버지부터 먼저 내보내라는 것 같은데요. 자, 이르면 이번 주에 안철수 유승민 의원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계속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당내 통합파가 상당히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체제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정치적 맞불을 놓는 셈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11월 13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때까지는 아마 상당한 맞불을 넣으면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당의 중심으로서 아마 자처를 할 생각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뭐 유승민 의원이 지금 그 박지원 의원의 출당을 이야기한 부분은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의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공통분모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햇볕 정책으로 상징되는 박지원 의원의 라고 유승민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뭐 30명 정도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호의를 할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합당이라든지 연대라든지 통합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이념에 대한 것들을 배제하고 대단히 정치공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정치 현실에 있어가지고 정치공학은 대단히 불가피합니다. 근데 지금 박지원 의원을 이제 배제하라는 게 무슨 정치적인 뭐 속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햇볕 정책이에요. 그리고 햇볕 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보 정책만은 아닙니다. 햇볕 정책은 DJ 정권이 가지고 있던 국민의 정부가 가지고 있던 상당히 상징적인 진보 아젠다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당이 어쨌든 호남 의원들을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전히 역시 호남의 지지를 배제하고는 당연히 존립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햇볕 정책을 포기하고 호남 지역주를 포기해라.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 정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그러한 통합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안 의원도 지나치게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요. 네. 특정 인을 배제하는 그런 통합, 이게 과연 통합이냐? 통합이 아닌 거죠. 그건 분열의 정치인 것이고 뺄셈의 정치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심상치 않다 싶었는데요.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우리가 통합을 하겠다면 박지원 의원부터 내보내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지원 의원이 오늘 아침부터 아니 그러려면은 대구부터 버려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게 분위기가 이래서 맞는군요. 결국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 아마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햇볕 네. 정책에 대한 포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자신들의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국민의당이 표방하고 있는 햇볕 정책을 이제 어떤 가져올 수 없다. 자, 네. 그러려면은 결국 그 상징인 박지원 의원을 일단 출당을 시켜라. 즉 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중도 통합 쪽으로 가려면 그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는 요구들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뭐 박지원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차피 네. 지금 지금 보면 당내에서도 일단 호남 의원을 제외한 한 30여 명 정도가 일단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간지대의 어떤 걸 모색하기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가 처음으로 정치적 결단을 좀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등을 떼밀려내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 의원의 출당이 가능하리라고는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종의 또 다른 정치적 포석도 있다는 셈인데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저는 아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때 사실 유승민 의원이 강하게 또 이걸 들고 나왔었죠. 이른바 안찍박입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이 박지원 의원이 상황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박지원 의원의 평양 대사설 이런 이야기를 대선 후보 그 토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공경에 몰아넣을 정도로 네. 이야기했던 부분은 결국은 지금 박지원 의원으로 대변되는 이 지금 국민의 당내 호남 중진들의 그런 정치적인 공간을 상당히 좀 좁혀놓겠다는 그러한 그 사전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증세 복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최근 들어 눈빛이 서로를 향해서 달라지고 깊어지는 안철수 유승민 의원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합당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네. 햇볕 정책을 저런 통합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좀 듭니다. 네. 금요일 오후면 별로 이렇게 기사가 나오지 않는 날인데 오늘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여의도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금 전에 윤리를 열어서 결론을 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제발로 나가주시라라고 통보를 한 셈이었는데요. 탈당을 권유했다고 하지만 10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출당이 됩니다. 자, 지금 국회 앞에서는 상당한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전면적인 친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단체가 총결집하자라고 하는 선언이 나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재판 불복 선언을 하면서 이제 정치 투쟁으로 좀 전환을 시킨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라 지금 아시겠지만 내일도 이제 소위 친박 단체들의 집회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한 걸 의결을 해서 이제 30일이 되면 아마 그 사이에 탈당을 낼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고 본다면요. 네. 30일 날 최종 제명이 예상되는데 이제 보수 내부에